성균관대학교 공식 홍보대사 알림이 27기, 현재 화학공학 고분자공학부에 재학 중인 20학번 이채현입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공식 홍보대사 알림이 27기, 현재 기계공학부에 재학 중인 20학번 김건우라고 합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공식 홍보대사 알림이 27기, 영어영문학과에 재학 중인 20학번 정지윤입니다. 저는 현재 성균관대학교 공식 홍보대사 알림이 27기, 현재 영어영문학과에 재학 중인 20학번 이수빈입니다. 지윤 알림이 우리가 지금 오늘 무슨 얘기 하려고 여기 모였죠? 저희는 오늘 중학생, 고등학생 분들이 정말 관심 많으실 아르바이트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나왔는데요. 수빈 알림이는 혹시 하고 계신 아르바이트가 따로 있나요? 저는 지금 학교에서 일을 하는 근로장학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장학생은 대학교 안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근무를 하고 장학금의 형식으로 월급을 지불받는 아르바이트입니다. 근로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과 사무실이나 행정실 같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곳에서는 학교 본부에 있는 문서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남역에 있는 작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10개월 정도 일을 했었어요. 오픈 파트, 미들 파트, 마감 파트를 전부 다 경험을 해봤어요. 주로 하는 일을 말씀을 드리면 음료 제조, 고객 응대 정도가 기본인데 오픈이나 마감 파트를 하게 되면은 카페에 있는 전체를 다 준비를 하고 전체를 다시 청소를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함께 하게 됩니다. 건우 알림이는 고등학교 때 나 이 알바 정말 해보고 싶어 했던 거 있었나요? 저는 과외 알바를 주로 했었습니다. 그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니면 중학생을 대상으로? 보통 중학생을 대상으로 했고요. 고등학생으로도 과외를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무슨 과목을 하셨나요? 중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수학을 가르쳤고요. 고등학교 학생은 이제 물리원을 가르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이과시잖아요. 근데 물리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이거. 그럼 이과가 아닌 게 아니에요.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럼 채연 알림이는 어떤 알바를 했었나요? 저는 굉장히 핫한 대치동 대치동. 가보셨죠? 제가 거기서 다양한 업무를 보조를 하는 학원 조교 업무를 했었는데요. 보통 시험을 본 걸 저희가 성적 처리를 하고 아니면 선생님이 하셔야 하는 업무를 조금 도와드린다거나 아니면 보통 칠판에 뭐 시험 시작 시간은 몇 시인지 제가 그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거기다가 키티도 그리고 도라에몽도 그리고 성격에 맞는 거 했네요. 네, 그 업무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카페 알바는 보통 최저시급을 받아요.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은 주휴수당이라고 따로 더 챙겨받는 수당이 있고요. 제가 야간에 일을 할 때는 야간 수당도 챙겨주셨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최저시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최저시급을 받는다고 해서 월급이 너무 적거나 이런다고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학생들의 편의를 보장해주는 형태로 알바도 지급받고 있고 장학금으로 지급받고 있어서 세금을 떼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과외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뭐를 수업받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과목인지 학생의 나이에 따라서 과외 선생님의 경력에 따라서 이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근데 과외는 저희가 아는 그 알바 시급의 두세 배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비스무리한 것 같아요. 네. 저는 훨씬 과외보다는 훨씬 적은 돈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이게 실제로 저희가 직접 돈을 벌다 보니까 이제 월급날만 기다려지는, 비록 이게 몇 푼 안 되지만 월급날 이렇게 딱 들어와 있으면 지금까지 번 돈이 감사합니다. 보람찰 땐 아무래도 처음에는 학생이 이걸 되게 몰라서 했는데 계속 알려주고 했을 때 뭔가 지식 수준이 유레카하는 뭔가 학생들이 유레카하는 그런 순간이 뭔가 찾아올 때 되게 큰 희열을 느끼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보잖아요. 학교 시험을 볼 때 성적이 올랐다 해가지고 그때 정말 보람을 많이 느껴요. 저도 약간 학생들이 너무 고마웠다, 궁금증이 해소되었다 하는 친구들이 생기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지금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은 중년 여성분이 계셨는데 정말 생글생글 웃으면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코로나는 코로나여서 다 마스크를 이렇게 쓰기는 했는데 그 위로 보이는 정말 이 반달 눈을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커피를 받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진짜 큰 보람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직이라고 해도 크게 감정의 폭을 겪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딱히 크게 보람찬 일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크게 힘든 일이 있다고 하기에도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길게 가르쳤던 학생이 9달을 가르쳤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마지막 수업 날에 되게 막 눈물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친구가.
네, 그래서 뭔가 정도 많이 들었는데 이 친구랑 되게 오래 과외도 했고 하면서 저는 결국 선생이고 학생이었지만 되게 약간 그런 정을 느꼈던 게 정말 가슴 찡했던 것 같고요. 저는 작년 여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친구들과 함께 수능까지 쭉 수업을 같이 해왔어요.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갑자기 가까이 오더니 혹시 그 선생님 조교분 아니시냐고. 오, 그럼 되게 막 네. 신기했을 것 같아요. 딱 그렇게 그 친구가 와서 인사를 해주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교직원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학생인데 아침부터 고생이 많다고 하면서 쌀과자 같은 거 하나 꺼내가지고 이렇게 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정말 작은 그 한마디가 저한테 있어서는 진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카페에 되게 자주 오시는데 거의 마감 때까지 있다가 가시는 아저씨 손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마감을 앞두고 열심히 청소를 막 하고 있었거든요. 쓸고 닦고 막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 카페에 오래 다니면서 본 수많은 알바생들 중에서 제가 제일 청소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잘 될 것 같다고 너무 좋은 덕담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그날 막 약간 울컥하는 정도로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건 아무래도 제 시험 기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사정상 과외 학생을 좀 양해를 구해서 수업을 몇 번 뺀다고 하더라도 여러 번 빼지는 못해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 과외를 하러 가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시험 보고 나서 또 과외하러 가고 하다 보니까 그때 정말 이게 몸도 지치고 네, 마음으로도 지치고. 저는 솔직히 첫 출근 날 집에 와서 약간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어요. 뭐가 제일 힘들었나요? 제 자신이 너무 좀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첫 출근 날은 아무래도 업무가 익숙하지 않고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잖아요. 제가 강의실 맨 뒤편에서 학생들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오늘 수업은 뭘 하나요? 교재비는 얼마인가요? 이런 걸 물어볼 때마다 저는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었나 그런 게 조금 속상했던 것 같고. 카페 알바 하면 사실 진상 손님들이 많지 않냐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실제로 진짜 생각보다 엄청 많았어요. 말로만 듣던 카드 던지기. 그게 제일 이제 마음에 상처가 오더라고요. 뭔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좀 힘을 쓰는 거에 약하다 보니까 셔틀버스에다가 이제 문서들을 실어야 하는데 이게 문서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큰 박스나 쇼핑백을 전달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걸 이제 들고 밖으로 나가서 버스에 싣고 하는 과정이 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 과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중고등학생 때 친구들이 어떤 문제를 물어보면은 그때 제가 알려줄 때 되게 보람 많이 느꼈단 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설명할 때 친구들이 알아듣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과외는 그때 중고등학생 때는 저희가 같은 나이니까 알고 있는 게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해가 되게 빨리빨리 됐는데 이제 과외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많이 어린 학생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저는 이만큼 알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설명하기가 사실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해요. 저는 현강을 계속 들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가보면 조교 언니 오빠분들이 굉장히 막 멋있고 염색하고 계시고 맞아요. 그런 게 너무 멋져 보이더라고요. 근데 막상 딱 들어가니까 결국 한 살 차이입니다. 그렇죠. 1년 사이에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아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멋지지 않구나. 저는 되게 웹드라마나 아니면 드라마 같은 곳에서 되게 멋있게 나오고 아니면 평소에 제가 그냥 카페에 갔을 때 봐서도 딱 유니폼 입고 예쁜 모자 같은 거 쓰고 샷 내리는 그 모습이 진짜 멋져 보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사실 어느 정도 맞기는 맞아요. 저도 약간 샷 뽑으면서 스스로가 약간 멋있어 보여가지고 뿌듯하고 그런 점은 있었는데 다만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은 체력을 요구하는 일이더라고요. 일단 카페 알바 하면은 설거지가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마감 같은 경우에 정말 카페에서 보시는 그 바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씻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설거지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고 생각보다 진짜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카페 알바에 대해서 갖고 있던 로망이 뭐가 있었냐면 내가 다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로망과 그 카페에 엄청나게 디저트들을 많이 팔잖아요. 그런 거 남는 것들 있거나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내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로망이 있기도 했거든요. 그 빵이 폐기되는 기한이 있어요. 근데 그 기한이 사람이 못 먹을 기한이 아니고 카페 법상 며칠 이상 상온에 전시를 해놨으면은 팔지 못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날짜 지나는 거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다가
하다가 오늘이다 그러면은 그걸 꺼내가지고 잘라서 먹고 이런 점에서 진짜 좋은 알바지 않나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20학번에 영상학과도 있고 20학번에 국어국문학과 친구도 있어서 그 친구들을 새롭게 사귈 수 있어서 좋았다는 점, 그래서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18학번 경제학과랑 통계학과 선배님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헉, 경제학과에서는 뭐 배우는지, 통계학과는 뭐 배우는지, 제가 복수 전공을 뭘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조언이 가능하실지, 취업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점, 그런 선배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은 제 로망에 맞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과외를 하면서 학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면은 개강하고 1학기, 2학기에 한 학생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주 1회라 그런지 그렇게 학업에 부담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욕심만 내지 않고 내가 할 일 제대로 하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과외나 다른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주가 돼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일단 제가 카페 그 10개월 일했던 거의 대부분의 시기가 전면 비대면 수업이었던 작년 1학기를 제가 카페 일을 했었거든요. 학교를 단 한 번도 가지 않았고 온라인 수업만 들었던 그 시기에 카페 알바를 했다 보니까 사실 되게 수월했어요. 제 생각에 아마 학교를 오프라인으로 다니면서 병행을 하시려면 자기가 시간대 조절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로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밖에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굉장히 업무와 업무 사이에 시간 텀도 길고 이 텀 사이를 본인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한다면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남을 잘 가르치는 것보다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저는 약 100명가량의 친구들과 함께 한 공간에 있어야 돼요. 공지사항 같은 거를 앞에서 말을 해야 될 때도 있고 해결을 해주거나 궁금증을 해소를 해주거나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약간 쑥스러움을 타고 다른 사람이랑 말을 하는 거를 약간 좀 꺼려하는 학생이라면 아무래도 이 일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게 본인이 약간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약간 이렇게 활동적인 거 좋아하고 그런 성향이 친구들이 맞게, 하면 진짜 아주 재밌게 할 수 있는 알바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무래도 과외는 입시가 거의 얼마 끝나지 않은 채 약간 기억이 생생한 그러한 학생들에게 주로 추천을 하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책임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책임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과 끈기를 가진 학생이라면은 이 알바를 추천합니다. 학교와 집이 정말 가까우신 분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로장학생을 하면서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걸어서 올 수 있잖아요. 저는 출퇴근 시간이 10분, 1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이랑 학교가 거리가 가까우신 분들께 이 근로장학생 알바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사실 진짜 알게 되는 사람들마다 다 카페 알바 추천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을 생각해보면은 MBTI 요새 많이 유행하잖아요. MBTI가 E형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맞을 것 같아요. 물론 MBTI I형인데 못한다는 거냐 그런 말은 아니지만 약간 사람에게서 에너지를 받고 사람과 이렇게 소통하는 것에서 활력을 채울 수 있는 분들이 하기에 진짜 좋은 알바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학원 알바 그리고 과외 카페 알바 그리고 근로장학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이걸 보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좀 더 궁금한 점이 생겼다든지 성균관대학교 알림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옐로우 아이디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다양하게 찾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